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우리 오늘 부모 교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생각에 주입식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입식 교육은 부정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입식 교육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하면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하면은 뭐 수동적인 교육이다, 뭐 획일화된 교육이다, 뭐 실용적이지 못한 교육이다, 막 이렇게 많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진짜 피부로 느끼면서 주입식 교육은 정말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입식 교육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입식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다.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비판 의식을 기르기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입식 교육은 불필요한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C.S. 루이스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주입식 교육.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주입식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교사는 중대한 직업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받을까봐 우려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캐런 볼린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 캐런 볼린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을 가르치다 보면 도덕적 선택과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방임하거나 불간섭 방침을 견지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도덕적인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라라고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란 학생이라면 무엇인가 가장 좋고 옳은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내버려두고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때로 마음이 기운다. 어떤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많은 교육자들이 주입이라는 함정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자, 우리 주입식 교육의 내용 중에 우리는 과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주입식 교육의 강장 방법은 암기시킨다든지 또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교육에 있어서 일방적인 교사의 어떤 주입적인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이들이 듣고 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판단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주입식 교육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덕적 가치까지 이것이 영향이 미쳤을 때 교사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주입시켜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 도덕적 가치를 주입시키는 거는 왠지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부모로서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어떤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여러분 자녀에게 주입시킨다면 여러분 편안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보편적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이제 교사도
또 부모도 사회에서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만약 요구한다고 한다면 주입시키려고 한다면 저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자, 특정한 도덕적 가치라면 뭘까요? 동성연애는 특정한 도덕적 가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의 기치에 들어가는지 각자 견해에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도덕적 가치 기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만약에 주입시킨다면 정말 부모로서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C.S. 루이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일반적, 보편화된 또 우주적인 어디에서 특별하게 배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는 이 도덕적 가치만큼은 교사는 포기하면 안 된다.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C.S. 루이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마저도 허용되면 안 된다. 그것이 허용되었다가 또 다른 도덕적 다른 기준까지도 침범하기 때문에 아예 도덕적 기준을 자체를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사들이 도덕과 성품 교육에서 방임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특히 요즘 현대인에게서는 교사들이 어떤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주입시켰다가 좀 문제가 되는가 좀 조심조심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육자가 도덕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키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육자는 어떤 특별한 도덕적 사적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학교에서든 이런 거에서든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주장했을 때 포르노그래피나 일반적 반사회적 악을 은밀하게 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넓고 깊이 학생들에게 파고들고 나이 어린 사람들을 착취하는 기업들이 인터넷, 광고, 텔레비전 등 주류 문화를 이용해 끊임없이 자기들의 메시지를 주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학교에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편적 가치, 도덕적 보편적 가치 조금 넘어서 또 그 교사나 또 학교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싶은 그 가치를 우리 부모나 우리 사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막 주장하면서 그 교사들로 하여금 그거를 하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면 교사는 당연히 움츠려들겠죠. 그러는 사이에 그 사이에 파고드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반사회적인 광고, 또 인터넷, 또 TV,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걸 대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여성과 남성성을 가르칠 때 여성은 고귀한 거야. 여성의 몸은 정말 고귀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회하고 그런 가치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을 때 인터넷이 들어오고 매체멸이 들어와서 여성의 실질적인 아름다움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게 한다든지 이건 하나의 실례적인 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보편적 가치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교육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반사회적인, 반인륜적인, 또 반윤리적인 어쩌면 기업들의 어떤 상품화를 위한 기회가 되어주는 인터넷 광고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우리 또 계속 합니다. 자 가치에 관한
양육과 가르침은 학교 교육은 중립적일 수 없다.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소극적으로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든 가정과 학교와 교실에서는 가치가 전달된다. 어린이는 항상 훈련된다. 하지만 성품 교육을 하면, 즉 학생들이 가치와 덕목을 습득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면 자율성을 교육 목표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의심하거나 심지어 경고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자, 어떤 성품이나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강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자율성, 참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율성과 어떤 보편적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가리키는 거, 여기에 만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자율성을 침해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녀가 보편적 가치에 벗어나서 자율성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보편적 가치는 갖기를 원합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녀가 보편적 가치를 그래도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고양시키는 거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보편적 가치마저도 자기 자율성에 의존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보편적 가치가 자율성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가치에 따라가게 됐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자율성에 집중하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율성에 대한 거는 도덕적 가치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성은 도덕적 가치든 어떤 것이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보편적 가치를 부숴버린, 무너뜨려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면 좀 사회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 사회잖아요. 공통 어떤 사회가 같이 추구해야 할 가치, 기본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자율성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면 모든 각자의 어떤 다름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글쎄요. 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이 주입식 교육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주입식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입식 교육을 하는 방법과 또 그 방법에 따르는 어떤 전략,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은 주입식 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 또 우리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으냐면 학교 교육이 정말 중립적일 수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